지금부터 선형회귀 분석을 매트랩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리뷰를 하고 매트랩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형이 있습니다. 종속 변수 y가 있고요. 설명 변수 x1과 x2가 있습니다. 자, 이 y는 대문자 y는 y1부터 y캡티까지 이루어진 t by 1 벡터고요.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쭉 있다 보시면 되겠죠. x1은 1로 이루어진 벡터 상수항이니까, 그럼 x2는 이제 임의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1과 베타2는 각각 x1과 x2의 개수가 되고, e는 오차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형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한 거고요. 모형을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x1과 x2를 옆으로 붙이면 x가 되고, 이 x는 이제 t by 2가 될 것입니다. 베타1과 베타2를 위아래 붙이면 이제 2 by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t by 2, 베타는 2 by 1. 그러니까 x와 베타가 곱하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차항과 y는 여전히 t by 1입니다. 자, 이게 모형이고,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베타를 추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이게 추정 방식입니다. 최소 자승 추정의 공식에 의하면 베타햇은 x'(x) 인버스 x'(y고 얘는 2 by 1 벡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햇을 계산하게 되면 이 베타햇을 가지고 잔차항 이 햇을 계산할 수 있어요. y 빼기 x 베타햇. 그러니까 y는 데이터고 x도 데이터고 베타햇은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했으니까 우리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잔차항 계산할 수 있고, 이 잔차항을 가지고 이 햇 프라임 이 햇. 이때 프라임은 이제 트랜스포즈입니다. 행과 얘를 바꾸는 거죠. 나누기 t by 2. 이때 2는 이제 설명 변수가 2개니까 2고, 설명 변수가 5개면 이제 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제곱 햇이 추정이 되고, 시그마 제곱 햇이 나오면 또 베타 햇의 분산도 추정이 돼요. 그 공식이 여기 있죠. 시그마 제곱 햇의 x'(x) 인버스가 되고요. 얘는 2 by 2입니다. 그래서 2 by 2인데 이 중에 1,1과 2,2가 각각 베타1 햇과 베타2 햇의 분산이죠. 그래서 다이아고널만 딱 뽑아내는, 다이아고널 뽑아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스탠다드 에러가 되고, 그 베타 햇에서 스탠다드 에러를 나눠주면 그게 바로 t 밸류가 되죠. 그래서 이 t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선형회귀를 하게 되면 많이 보는 게 R스퀘어와 어저스 R스퀘어입니다. 그래서 R스퀘어를 계산하려면 먼저 종속 변수 평균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y'(y에서 t 곱하기 y바 제곱 해주면 그게 바로 tss. 그리고 잔차항의 제곱의 합이 rss. 그래서 tss와 rss를 이용해서 R스퀘어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어저스 R스퀘어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모형이 있고, 이 모형에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로부터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추정할 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먼저 베타햇이 있으면 베타햇으로 2햇 할 수 있고, 2햇으로 시그마 제곱햇 계산할 수 있고, 시그마 제곱햇으로 베타햇의 분산 계산할 수 있고, 베타햇의 분산으로 스탠다드 에러 계산할 수 있고, 이 스탠다드 에러와 처음에 계산했던 베타햇을 가지고 t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스퀘어와 어저스 R스퀘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신의 입장이라는 건 우리가 추론 파라미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도 알고 시그마 제곱도 알고, 그 상태에서 제가 x와 y를 우리가 만들고, 이제 신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오면 우리는 추론 파라미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그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도대체 이 데이터가 어떤 추론 파라미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형회귀 모형인 거죠. 그래서 베타햇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고, 베타햇 가지고 그러니까 잔차항의 분산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검증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스퀘어와 어저스 R스퀘어도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다 같이 매트랩으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작업이니까 스크립트를 새로 열겠습니다. 열고, 여기서 뭐 늘 그렇듯이 이제 클리어와 CLC를 무조건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이름은 main0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센트 표지 넣어주고요. 퍼센트 표지 2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단계는 이제 1단계는 DGP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 사이즈 표본 크기 T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퍼센트 얘는 이제 표본 크기 이렇게 퍼센트 표시를 하나 하거나 2개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풋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매트랩의 눈에는 얘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퍼센트 표시 2개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단락을 나눌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퍼센트 표시 하나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추루 파라미터죠. 그래서 베타1은 1, 베타2는 2라고 하고, 시그마 제곱은 저는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1은 1로 이루어진 벡터잖아요. t, 1 될 것이고, x2는 우리가 임의의 설명 변수니까 제가 랜드 얘는 그 균일 분포, 유니폼 분포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t, 1 t by 1이고 제가 그냥 이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x1 곱하기 베타 1 더하기 x2 곱하기 베타 2 더하기 5창의 평균은 반드시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랜드 n 정규 분포를 하겠습니다. 물론 꼭 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정규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제 5창의 그 분산은 0.5잖아요. 그죠? 근데 이 랜드 n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산을 0.5로 받고 싶으면 0.5로 곱하면 안 되고 루트 0.5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스퀘어 루트 sqrt에 sig2 가로 닫고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DGP고요. 이제 2단계 추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추정 단계에서는 우리는 추루 파라미터는 전혀 모르고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 먼저 x를 만들겠습니다. x는 x1과 x2를 옆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베타 이름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x 프라임 곱하기 x 공식에 이놓고 그 다음 인버스잖아요. 인버스는 이 앞에다가 inv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프라임 곱하기 y 그죠? 이때 x는 대문자 x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차원이 이제 2 by 1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1단계 끝난 거고, 그 다음, 베타 추정 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잔창을 계산한 거죠. 잔창을 저는 이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잔창은 y 빼기 x 곱하기 베타 햇.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만들 때는 가급적 우리가 짜놓은 알고리즘에 있는 노테이션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뭔가 결과가 이상했을 때, 이상했을 때, 하나씩 맞춰보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노테이션이 같아야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자, 다시 매트리얼로 돌아와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sig2 햇은 이 햇.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 햇 나누기 t 빼기 2 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써줄까요? 여기다가 이제 잔창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에서 분산 베리언스 베타 얘는
sig to head 곱하기 인버스의 뭡니까? x 프라임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얘는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차원이 2 by 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스탠다드 에러죠. 스탠다드 에러 베타는 자 공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식을 보면 다이아곤을 취한 다음에 루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이아그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하고 다이아그는 variance of beta hat 하고 그 다음에 루트는 sqrt 스퀘어 루트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얘는 이제 2 by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t 밸류죠. t 밸류를 계산합니다. t 밸류. 자, t 밸류 계산한 방식은 또 여기 있죠. 그런데 베타햇이 몇 by 몇입니까? 베타햇이 2 by 1이고 스탠다드 에러도 2 by 1이에요. 2 by 1 나누기 2 by 2. 이거는 벡터끼리 나누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나누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나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베타 언더바 헷 점 나누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베타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계산하라고만 했지 값을 보여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값을 보여주고 또 자동화 싶다. 뭐 방법은 당연히 세미콜론을 지운 거지만 여전히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때는 disp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줄임말인데요. 뭘 보고 싶냐면 나는 베타 햇을 보고 싶다. 베타 햇도 보고 싶고 옆으로 붙여서 나는 t 밸류도 보고 싶다. 박스에 가로 닫고 이런 다음에 실행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값이 나오죠. 0.9764 2.07 그러니까 추루가 얼마예요? 추루가 1인데 추형치가 0.97 2.07 그게 비슷하죠. 그럼 t밸류 얼마예요? t밸류도 5와 34니까 굉장히 큽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효하죠. 만약에 추루가 1, 2가 아니라 뭐 1, 0이다. 그래도 비슷한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 0이다. 그러면 그렇죠. 1, 0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추형 결과와 제 추형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생성된 이 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x2, 그 다음에 이 오차항이 제가 갖고 있는 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값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RNG 해서 얘다 뭐 1, 2, 3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실행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숫자가 똑같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더 늘려볼까요? 설명 변수를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가 3개다. 베타 3다. 베타 3는 예를 들어서 추루를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설명 변수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설명 변수도 x3라고 만들겠습니다. 얘도 그냥 뭐 5 곱하기 랜드 예 t, 1 해주고 이 데이터를 y를 만들 때도 x3 곱하기 베타 3 더하기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 DGP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x의 정의도 x1, x2에다가 x3를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바꿔줘야 될 게 있을까요? 바꿔줘야 될 게 요 베타에 요거 바꿔줄 거 없습니다. 얘는 대신 얘는 3x1이겠지만 얘를 안 바꾸 이 2x1은 3x로 안 바꾼다. 그 에러가 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이 부분은 매틀랩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바꿔줄 건 없고 얘에서 바꿔줄게 t 빼기 2 대신에 t 빼기 3을 넣어줘야겠습니다. 그죠? 설명 변수 3개니까. 그 다음에 얘도 바꿔줄 게 없고 얘 대신에 3x3고 얘는 이제 3x1이고 그러면 이제 t 밸류도 3x1으로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3x1 추정치도 1, 2, 3에 가깝게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의로 생성한 자료를 만들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소 자성 추용법이 잘 작동한다는 것과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